대입시청자 삼연철강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, 삼연철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오늘 별다른 큰 이슈는 없었어요. 해프닝에 대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잠시 뒤에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, 지금 오랜만에 이 미국 관련된 이 철강 이슈가 불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과거 이슈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, 이에 대한 주가 영향과 정말 실질적인 수혜가 있을까?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 전체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 철강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고 빠르게 핵심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미국이 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등 해서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25%로 이 기존의 7% 대비 인상시키기로 결정을 했었죠. 이러한 인상의 배경을 보게 되면 현재 이 중국 정부가 이 중국 철강 회사들을 보조금도 지급해주고 많은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좀 밀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훨씬 수요에 대비한 많은 공급량을 찍어내게 되겠고, 중국의 이 내부 경기는 사실상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수출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싼 가격에 이 수출이 되고, 이 바이든 미국이나 우리나라 등등 해서 이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자국 내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. 이러한 소식 때문에 결국에는 자국 내 기업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중국산 제품을 관세를 통해서 이런 불공정한 부분을 우리가 없애겠다라는 게 사실 주요 골자 내용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에 대한 한국 증시 영향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게 되면, 일단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요, 일단은 시장은 국내 반사이익으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일단 미국 철강의 이 수입 제품 중에 중국산 비중이 0.6%로 사실상 애매하다라는 점이 있고, 무엇보다 이 중국산의 관세를 부과해서 수출량 비중이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쿼터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물량을 사실상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 중국의 비중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비중이 늘어난다라고는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철강 관련주들이 또 반납폭을 내주게 되는 또 이유가 되지 않았나,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뿐만 아닙니다. 자, 이 미국이 현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 다른 게 뭐죠? 이 우리나라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즉 수입 제품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일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이 관세가 부과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수혜라기보다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.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,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미국의 모든 그 기업의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좀 적은 관세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.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지속이 될 수 있는 재료는 아닌 것 같다. 이러한 또 체크 포인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새로운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. 사실 해프닝이긴 한데 간략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외신의 보도가 나오게 됐는데 이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이 러시아의 이 철강 공장이 공격을 받았다,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. 그래서 요게 원래 요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한 차례 이 철강주들 급등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. 근데 왜 안 나왔냐? 내용을 자세하게 보니까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인해서 이 리페츠크라는 지역이 있어요. 여기에 이제 주요 철강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공격을 해서 손상을 입혔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? 이 해당 공장을 소유한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했냐? 우리는 공격받은 게 없는데 정상 작동하고 있다. 이러한 이야기가 엇갈리게 되면서 이게 사실 만약에 이게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시설이 파괴된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일단 한 차례 더 주가 상승이 가능했었을 거라고 보는데,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이 우리는 정상이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, 자, 하룻밤 사이에 그런 지역에 이 드론이 추락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고, 사실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철강주들이 아쉽게도 못 올라가는 좀 사건이 해프닝이 있었다,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
자, 차트로 넘어와서 함께 보도록 하죠. 사면철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이러한 우리 미국 관세 소식 때문에 9%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뭐 실질적인 수혜가 아니기 때문에 다 반납을 했었고,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뭐 이렇게 쫑쫑쫑쫑 올라오고 있습니다. 사실 뭐 거래량과 대금이 붙어주고 있지 않아서 크게 의미 있는 뭐 돌파라던가 뭐 피레침이라던가 그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좀 긍정적인 요소가 일단 몇 가지가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저점의 엉덩이를 점점점 조금씩 높여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보통 이게 상승을 할 때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이 추세의 어떤 상승 추세의 저점만 좀 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흘러내리더라도 되돌아 맞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 고점이 높아지고 있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이 높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슈라든가 재료가 없다라는 거거든요.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강력한 대금과 재료가 같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지 고점이 새롭게 달성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은, 즉 밑에서 저가 매수세만 유입이 되고 이 고가 부근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대한 수급이 부족하다,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의 형태를 조금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둔다는 것 자체가 위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쯤 돌파하는지,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일단 금리가 돌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, 전반적인 철강 시장이 돌아와줘야 된다. 최근에 지금 이제 1분기 이제 실적이 나오는 타이밍인데 뭐 1분기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, 현재 대표적인 뭐 현대제철이라던가 뭐 동국제강 지금 실적이 개판이 나고 있습니다. 사면철강도 뭐 일단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좋진 않겠죠. 전방 실적 자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우리 철강 회사들이 실적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? 이 고금리 영향으로 해서 건설주 무너지고 있고요. 뭐 앞에 전방 사업도 다 현재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, 뭐 어쨌든 간에 이번 실적이 또 나오게 되면 제가 돌아와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. 고맙습니다.